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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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 여파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아주 크게 튀었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직무 배제 결정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국회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인데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포괄적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른바 범위를 좀 넓혀보자라는 의미인데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속내라고 할까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우리 윤석열 국정조사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국정조사 하자라고 맞받아쳤어요. 근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아침에 국정조사 해가지고 이 상황 좀 파악해보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이 대략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못 받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덜썩 받아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국조를 하면요. 교섭단체 비율로 국조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럼 민주당 위원이 거의 5분의 3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부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의사 일정들, 조사 일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유불리를 좀 따져봤던 것 같은데 어제 2시 반에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국정조사까지 확대하자. 그럼 우리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에서 아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한 얘기는 좀 너무 나간 거다. 우리 그거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못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 사이에 아마 유불리를 좀 따져본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김종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와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받는 듯 했는데 오늘은 일단 징계위가 우선이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좀 내부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자충수를 뒀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검토해보라고 당에 얘기한 거고요. 당의 지도부들이 검토해본 결과 약간 시기상조 같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의 원인이었던 감찰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거기에 따른 또 윤석열 총장의 어떤 흔적을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국정 혼란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입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서 국정조사를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당의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징계위원회 결정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직무배제 결정으로 인하여 이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1차적으로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그 이후에는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감찰 사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그분에 대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도 벌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단하기보다도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너무 큰 정치적 공방보다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사상 초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우리 사법행정의 양 기관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나서 조속히 좀 뭔가 국가의 혼란이 좀 줄어들게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범위, 이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정조사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다 포함한 포괄적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하고 추 장관은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되 네. 범위에 대해서는 맞아요. 크게 관여하고 여기에 대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해 득실로 따지면 일단 국정조사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을 부르든 참고인으로 윤석열 총장을 부르든 그건 나중 문제죠. 이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이거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 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받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먼저 하자고 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그 민주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곤란하겠죠. 추미애 장관 나와가지고 생중계되는 그러한 곳에서 아니 이게 감찰 이것이 맞아요?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직무 배제를 시켰는데 추미애 장관 어떻게 윤석열 총장 속마음 들어가 봤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6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권력을 향한 수사, 청와대를 향한 수사, 여권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에겐 불리한 게임인데 솔직히 이낙연 대표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자충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 결정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요. 일단은 네. 잘못했다, 추 장관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보신 것처럼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잘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한 거 잘했다 이런 평가는 38.8%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지지층별로 나눠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넘습니다. 94%가 잘못했다고 민주당 지지층은 83%가 잘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또 지지층별로 워낙 이렇게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그런 다단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지정당에 따라서 찬반이 확연하게 나는 결과로 네.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서 추미애 장관이 잘했다고 한 지지율이 좀 낮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의 원인이 됐던 감찰 사안의 내용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기엔 좀 다소 생소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그동안 약자로 비춰졌던 윤석열 총장이 국민 정서라는 것이 약자에게 좀 더 호의를 베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결과들이 더해져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무엇보다도 무당층에서 네. 68%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국민적 여론조사가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고요. 지금 무당층의 답변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분들이 어쨌든 투표장에 나가면 스윙보터예요. 예. 저분들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분들이 68%나 잘못한 일이다라고 판정한 것을 보면 확실히 국민들께서는 체감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좀 더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요. 예. 지역별 조사를 혹시 이렇게 화면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광주 전라도에서만 52.4%가 잘했다라고 네. 했고 다른 전 지역에서는 잘못했다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 어찌 됐든 이 국정조사 논란이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 시절에는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최근에 공수처나 뭐 윤 총장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강경 메시지를 많이 내놓으면서 어쨌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이 확실히 바뀐 만큼 득도 있을 것 같고 또 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당 대표로서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지 네.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란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행보로 오해받은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검찰개혁이 좌초될 것 같은 위기감이 당과 지지층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당대표로서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지 어떤 본인의 개인적 유불리를 따진 고려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급하신 것 같아요. 친문 세력, 그다음에 우리 진영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도 여러 가지로 좀 센 발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추미애 잘했어. 이렇게 다독이셨어요. 이런 것들 보면 예. 지금 여권 내의 후보들 간에 어떤 경쟁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심을 얻으면 후보는 되겠지만 민심을 잃으면 후보밖에 못 됩니다. 민심을 바라보는 정치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법사위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라는 얘기를 앞서 국회를 연결해서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어제부터 그랬죠.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잔뜩 긴장 모드로가 있다가 여야 간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파행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도 또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뭐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검찰총장을 왜 검찰총장 자격으로 국회로 부르느냐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해서 전혀 이걸 수용할 뜻이 없는 상황인데 이 이견도 글쎄요 뭐 당분간 뭐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회 의사 일정이라는 것은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예. 과거 20대 미래통합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벌었을 때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선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검찰총장 초유 사태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정당 간 경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뭐 추가적인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감찰 결과, 징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기회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도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죠? 예, 어제부터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개의 요구는 위원회 제적의원 4분의 1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의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위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든지 하는 것은요. 간사들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예. 합의 없이 윤석열 총장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법사위원회 불러서 얘기 들어봅시다.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죠. 네. 이것은 김도우 의원이 너무 조급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한테 당신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당신 사보임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위원장님으로서 좀 너무 과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평행 대치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과연 이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총장 이 감찰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은 국민의힘의 욕심은 있지만 일단은 국회법부터 지켜야죠. 네. 그래야 야당이 여당한테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진정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관계가 참 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어제 열렸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4차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회의는 하지 않는 쪽으로 또 결론이 났고요. 여당 법사위 소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쪽으로 아마 법이 개정될 것 같은 분위기죠. 예, 법 개정은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께서 어렵사리 중재를 해서 4차 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나 양측 간의 평행성이 유지됐던 상황이거든요. 공수처 출범이라는 법 시한을 7개월째 늦춘 상태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늦출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번 법사위 송의를 통해서 법 개정에 착수할 걸로 보이고 네. 연말에 어쨌든 가시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연말 국회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처리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가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이 예산 처리가 지금 안 된 상황에서 먼저 공수처법 같은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사실 그 후폭풍이 다른 곳으로 좀 밀어닥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속도 조절 안 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은 폭풍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미풍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예산안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야당과 협의 안 해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법안, 예산, 모든 것들 다 개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예산안 회의하는 것은 국회법상 예결위원장이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12월 2일까지는 그냥 논의하고 처리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국회가 우리가 공수처 법안 개정해가지고 처리하면은 파행으로 치달을 거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밖에 없어. 우리 수건사업 법안 예산 빨리 처리해야 돼라는 마음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여당이 그럼 야당은 어떻게 맞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경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소리 지르고 그다음 기자회견하고 앞에 피켓 들고 이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께서 그래 여당 너무하네 정말 이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국민들이 야당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여당이 밀어줬잖아요. 예. 자, 그 의석 가지고 한번 당신들이 국회 운영해봐라고 일단은 국민들께서 용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야당을 밀어붙이게 하고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와 관행, 국회법을 무시한다면 국민의 여론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호소해서 국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또 한 가지 국회에서 쟁점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워낙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야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과 또 정부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여당도 이 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수도권부터 이제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 봉쇄 상황이 수능을 지나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3차 내년도 본예산에 넣자라고 제안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사실 긍정적 기류가 강했는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예산안 통과가 지금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과의 사전 조율이 좀 시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요구도 확인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장소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 관련돼서 제가 할 말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또다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산안까지 또 문제가 된다면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부분에 어떤 부분들은 큰 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한 3차 재난지원금만큼은 국민의힘이 오래간만에 국민을 예산에 대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니즈가 있다라고 당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아마 예산안 막파지기 때문에 어떤 세부 사안에 감회가 좀 어렵더라도 결국 일정 부분 여야 합의를 통해 증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증액을 하려면 지금으로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여당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리고 뉴딜 관련 예산 야당이 깎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게 야당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어떤 점들이 고려가 돼서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거라고 좀 또 보시는지요? 한 가지 최근에 그 예. 여론조사가 관련된 조사가 맞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참 맞아요. 줘야 된다라는 쪽에 맞아요. 좀 많이 기울어진 게 나와서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보시는 것처럼 좀 뭐 여당의 그 마음을 좀 흔드는데 작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공교롭게도 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나서 오후에 여당에서 그래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국민의 여론을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기재부가 난감해요. 저걸 본 예산으로 태워야 되나 추경으로 태워야 되나. 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뉴딜 예산 21조 중에 50%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이제 재난지원금 주자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뉴딜 예산 절대로 깎을 수 없어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 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본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먼저 생각을 한다? 이것은 국가 예산 정책상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각 항목별 예산을 좀 더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본 예산에다가 이것을 좀 담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야가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내년에 국민들께서는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다 받으시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다시 지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시간은 얼마 없고 지난 두 차례도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리고 지급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를 두고 정말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과연 논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편 지급의 근거가 시급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급한 과정이긴 하지만 예. 선별 지급에 대한 또 재정 효율성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개인적 생각이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확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 확정이 어려운 것도 선별 지급을 전제로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선별 지급은 또 그 기준을 정하는 부분들도 좀 과제가 될 텐데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평소 소신입니다. 예. 월급이 계속 잘 나오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대기업 직장인분들 그분들도 당연히 재난지원금 필요하지만 더 급하고 어렵고 우리가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월세 낼 가격도 없어요. 전기값도 못 내요.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냐 마느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지난 1년 됐어요, 이제 거의.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과 계층별로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단계별 지급 방식도 정부가 마련을 했어야 돼요. 네. 능력 있는 정부라면. 저는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충분히 마련해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지급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제 21대 국회가 좀 국민들께 좀 칭찬받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21대 국회는 반드시 증세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임 있는 여당이고 다수당 민주당이 먼저 국민의힘에게 제안해서 국민들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증세를 어떻게 국회에 논의할지에 대한 토론이 하루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증세를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위원회를 같은데요. 구성해서 그 증세에 대한 결론 내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요. 네. 논의 시작한 거는 지금에 늦지 않고 또 그렇게 뭐 선거의 모든 거를 또 고려하는 것도 여당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그 증세 공론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21대 국회 칭찬받을 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뉴스 1번지에서 금요일마다 칭찬 마이크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칭찬하는 그런 코너인데 증세 공론화 뭐 이런 것들이 또 공론화돼서 그야말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근데 박 생각을 교수님 해봤습니다. 방에 가서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했다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